시사의 스위치를 켜다 따뜻한 시사, 시사온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이신 한동대학교 주재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정말 역대급 무더위로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근데도 파리 올림픽 덕분에 조금은 이 무더위를 좀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올림픽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올림픽이 좀 지나서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 많죠. 네. 지난 7월 27일에 이제 그 파리를 가로지르는 세느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화려한 개막식이 펼쳐졌고요. 8월 11일 이제 폐막식을 끝으로 음,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네. 개막식에서는 이제 세계적인 디바인 이 셀린 디온의 그 사랑의 찬가가 음, 하이라이트였다면 이 폐막식에서는 이 예순이 넘은 이 톰 크루즈의 이제 스턴트가 또 눈길을 사로잡았죠. 네. 이번 올림픽은 무엇보다도 이제 유럽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파리에서 이제 100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음, 충분히 이슈가 된 것 같고요. 네.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이 유럽인들에게 있어서 파리라고 하는 이 도시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네. 이제 문화와 예술의 심장부와도 같은 음, 곳이다. 그리고 근대 올림픽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음, 또 여기에서 정확히 100년 만에 또 네. 다시 하계 올림픽이 개최되는 것 자체가 이 음, 서구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감정적인 이 동기화가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마치 2004년에 이제 고대와 근대 올림픽의 1회 이제 올림픽의 출발지였던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개최되었을 때 네. 그때 서구인들이 느낀 감동과 좀 유사했던 것 같습니다. 음, 사실 이 올림픽이라는 게 고대 그리스에서 펼쳐지던 축제를 이제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부활시킨 그런 스포츠 행사잖아요. 그렇죠. 네. 올림픽이나 스포츠 제전은 사실 이제 기원전 776년경부터 기원 후 393년까지 음, 이 고대 그리스의 올림피아라는 곳에서 약 1100년간 이 행해지던 스포츠 축제였습니다. 네. 고대 올림픽은 이제 제우스를 비롯한 그리스 신들의 업적을 기리고자 하는 목적과 더불어서 이 도시국가 체제로 흩어져 있던 이 당시 그리스 사회, 막 전쟁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네. 이제 이러한 시기에 이제 평화의 시간을 잠시라도 좀 갖자라는 그런 목적도 있었죠. 네. 이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에 대해서는 뭐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이제 오늘날의 올림픽까지 연결된다고 하니까 이게 역사의 연소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경이로움을 느끼게 됐는데요. 근데 이 고대 올림픽은 아무래도 지금 우리의 이런 올림픽과는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많이 다릅니다. 우선 고대 올림픽은요, 남성들만 참가할 수 네. 있었어요. 여성들은 신전의 사제들만 이제 올림픽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모든 스포츠 경기는 벌거벗은 채로 음.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당시 아테네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30세 정도였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에 참가하는 남성들은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 사이였다고 알려져 음. 있고 이 신체적으로 가장 강인한 시기에 온몸으로 그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올림픽이었다라고 볼 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영어로 우리가 이제 체육관을 이제 짐나지움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이 단어는 이제 그리스어의 이제 그 김노무스에서 이제 이 음. 파생되었는데 이 짐노스라고 하는 이제 짐노스 이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단어의 원래 뜻이 바로 벌거벗은이라는 뜻입니다. 음. 이 운동을 음. 한다는 것과 벌거벗다라는 말의 어원이 같다는 거죠. 네. 결국에는 고대 올림픽에서 비롯된 단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고대 올림픽의 종목도 갈수록 진화해 왔는데 이제 음. 처음에는 단거리 육상 경기만 있었다고 하고 네. 이후에 이제 중장거리 육상으로 확대되었고요. 음. 이후에 이제 복싱이나 레슬링,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뭐 이런 것들이 더해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거의 2000년간 사라졌던 이런 고대 올림픽이 근대 올림픽으로 다시 등장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죠? 18세기 이제 유럽의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해서 소위 근대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많은 지식인들이 이 기술과 부가 빠른 속도로 축적되는 것에 비해서 이 유럽인들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가치와 철학의 부재에 대한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네. 이제 또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도시화와 노동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 소위 말해서 신체 활동의 필요성을 체감하게 된 거죠. 네. 예전에 농경 사회에서는 우리가 하루 종일 이제 노동을 음. 하면서 그것 자체가 어떤 일종의 운동으로서 네. 작동을 했다면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운동을 네.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게 뭔가 신체 활동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체감하게 된 것이고 이 시기부터 영국과 독일의 공립학교에서 이 체육 교육이 정식 교과 과정에 편입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스포츠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가 된 거고요. 네. 이러한 사회적 당시 배경에서 이 1892년 프랑스의 교육학자인 이 피에르 쿠베르탱이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스포츠를 통한 전 세계적 교류와 그로 인한 평화 구축이라고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제안을 하게 됐고요. 네. 1894년에 이제 파리 소르본에서 국제 올림픽 위원회, 오늘날에도 있는 이 IOC가 창설이 됩니다. 네. 그리고 2년 뒤인 1896년에 고대 올림픽의 근거지였던 바로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회 근대 올림픽이 개최가 되었죠. 네. 이번 올림픽이 이제 100년 만에 다시 파리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이라 남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게 같은 근대 올림픽이긴 하지만 100년 전과 현재 올림픽은 정말 좀 다양한 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우선 올림픽 기간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요. 네. 1924년 파리 올림픽은 당시 5월 4일부터 7월 27일까지 약 3개월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거 뭐 요즘으로 거의 치면은 축제 야, 기간이네요, 3개월 계속. 동안 올림픽을 하나? 3개월 동안 올림픽 봐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번 파리 올림픽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월 27일에 개막해서 8월 11일에 폐막을 하다 보니까 네. 약 보름 정도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짧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1924년 파리 올림픽 당시에는 17개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파리 올림픽은 총 32개 종목으로 약 2배 가까이 종목이 늘어났고요. 네. 사라진 종목도 있고 또 새롭게 부활한 종목도 있는데 보통은 올림픽이요. 보면 이제 개최국에 유리한 종목들을 새로 도입을 합니다. 이제 불리한 종목은 이제 또 없애고요. 이 테니스의 경우가 재밌는 게 1924년 파리 올림픽 당시에 테니스 종목을 없앴어요. 네. 왜냐하면 이 테니스라는 종목이 프랑스와 앙수 국가인 영국의 대표적인 스포츠였기 때문이거든요. 네. 흥미로운 점은 이 테니스가 1988년 바로 우리 서울 올림픽에서 네. 다시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용어가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 종목.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여러 메달을 땄죠. 바로 네. 효자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펜싱인데 네. 이 펜싱 중에서도 이제 플레레라고 하는 종목이 바로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네. 이게 펜싱이라는 스포츠 자체가 이제 프랑스에서 네. 유래가 됐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뭐 종목에서의 차이만큼이나 또 참가 선수단의 규모도 꽤 많이 차이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네, 1924년 파리 올림픽 당시는 이제 44개국 총 3,089명의 선수가 참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 놀라운 사실은 이 중에서 남성이 2,954명, 여성은 불과 135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네요. 네. 앞서 고대 올림픽도 남성들만 참가할 수 있다고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근대 올림픽 역시도 한동안은 절대적으로 남성 위주의 스포츠 축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놀라운 부분은 바로 이번 2024년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전체 선수단은 네. 200개국 1,500명입니다. 네. 근데 정확히 남녀의 숫자가 5,250명씩 동일한 첫 번째 오. 올림픽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 이미 이 젠더 이퀄리티 올림픽이라고 해서 이 네. 부분을 매우 부각시키기도 했었고요. 의미가 있네요. 네. 어쩌면 100년 뒤에는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참여하는 올림픽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100년이라는 시간을 돌이켜 보면 유럽에서는 사실 여성들의 이제 참정권도 보장이 됐었고 또 올림픽이라는 스포츠 대회에서도 남녀가 동등한 참가 자격을 얻게 되는 것 자체가 역사의 진보라고 평가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죠. 네.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1924년 대회에서 3천여 명의 선수 중에 여성 참가자가 135명이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진짜 딱 절반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100년 사이에 우리 사회가 정말 민주적으로 많이 발전해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이번 올림픽에서도 정말 각국 스포츠 선수들의 다양한 인생 스토리가 감동을 주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스포츠 올림픽을 보다 보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네. 이제 스포츠가 영화 같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네. 영화를 보다 보면 야, 영화가 한편에 또 스포츠 같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영화보다 더 극적이고 감동적인 스토리가 이제 올림픽에서 만들어진 때가 많습니다. 네. 스포츠의 감동이 영화로 만들어진 실제 사례가 바로 100년 전이었던 1924년 파리 올림픽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는데 음. 그 영화가 바로 그 유명한 불의 네. 전차라는 작품이죠. 몇 년 전에 CBS가 공식 수입해서 또 음. 재개봉되기도 했었죠. 네. 불의 전차는 이제 1981년에 제작된 영화고요. 이제 1924년 파리 올림픽 육상 금메달리스트 이 에릭 리들과 해럴드 에이브라햄의 이제 실제 이야기를 그린 음. 영화입니다. 네. 당시 이제 칸느 영화제 나무조연상, 아카데미상 4개 부문 수상 등 뭐 다 화려한 오. 수상 실적뿐만이 아니라 네. 당시 이제 북미와 유럽에서도 큰 흥행의 성공을 거뒀던 네.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아마 영화는 잘 몰라도 이 영화 음악을 들어보시면 이 음악 하고 음. 바로 반응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네. 뭐 광고 음악에서도 워낙 많이 음. 다뤘기도 했었고요. 이 영화의 주인공인 이제 영국인이죠. 에릭 리들은 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 이 파리 올림픽 당시 100m 결승전이 일요일에 열리자 종교적 신념으로 결승전에 참가하지 않아서 네. 영국 국민들과 정치권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네. 받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주 종목이 아닌 400m에서 기적적으로 금메달을 음. 따고 또 영국의 이제 국민 영웅이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영광을 과감하게 뒤로한 채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으로 갔다가 음. 2차 대전 당시 일본군 수용소에서 안타깝게 또 이제 목숨을 네. 잃은 그런 어떤 선교사로 또 알려져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그렇죠. 삶을 살다간 이 에릭 리들 1924년 파리 올림픽 최고의 영웅이 되었는데 이번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이제 100년 전 이 파리 올림픽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오버랩이 됐던 것 네. 같습니다. 진짜 이번 올림픽에서도 정말 많은 영웅들이 또 탄생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 또 한국 선수들의 역대급 좋은 성적을 거둬서 또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줬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진정한 영웅은 올림픽과 무관하게 우리 일상에서도 발견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은 올림픽 이후의 올림픽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한동대학교 주재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